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뒷배경을 보니까 아주 화려한 황금을 주제로 한 영화 관련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긴 연휴, 추석 연휴 동안 영화 보신 분들 많고 영화관 많이 가셨을 텐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개천절, 한글날까지 이제 며칠씩 휴가 연휴를 붙이면 휴가를 좀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영화관 갔던데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속 분들을 보기엔 좀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놓치기 아까운 전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황금 문명 엘도라도 전인데요. 역시 주제가 황금이었네요. 좀 네.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잉카와 마야 문명에 이어서 6년 만에 개최하는 중남미 문명전입니다. 이 콜롬비아 황금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황금 유물 322점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이기도 한데요. 네. 네. 이 크게는 한 4개의 주제로 전시가 구성되어 오. 있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이용한 3면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 네. 이 황금 도시로 불리는 이 엘도라도를 빼앗으려는 정복자들, 또 이를 지키려는 부족민의 모습, 신을 위해 호수에 바치는 황금의 모습들까지 전시장에 부활한 이 엘도라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네. 본격적인 전시장에 들어서면 콜롬비아 원주민들의 세계관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황금새 같은 경우에는 날고 싶었던 그 소망을 담은 작품이고 또 콜롬비아에서 지역에 가장 강력했던 동물이 제규어인데요. 이 제규어를 네. 닮은 장식품도 있고 또 각종 의식에 사용했던 장신구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족장의 장신구입니다. 네. 이거요. 네, 이 손목, 가슴하고 목은 굉장히 화려한 데에 비해서 손목하고 이 발목에는 굉장히 이제 네. 그 작은 심플한 이제 장신구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네, 당시에 이제 팔과 다리에는 문신 같은 것들을 스탬프로 찍어서 굉장히 몸에다가 문신도 했었군요. 네, 이제 새겼기 때문에 팔이랑 다리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었고 목하고 가슴에 굉장히 이제 화려한 장신구를 달았고요. 콜롬비아 원주민들은 이 실제로 샤먼이라는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종교적 지도자들에 관련된 유물도 이번 전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동물 가면을 쓰고 치료를 하거나 날씨를 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샤먼이 이때 썼던 동물 가면, 그 다음에 각종 의식용 도구들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황금이라 그런지 영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그 화려함이 느껴졌는데요. 네. 작품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이 있으시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몇 개 준비해 왔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좀 자세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카 입을 씹은 남성상입니다. 네. 제목에서 바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입이 볼록한 게 코카 입을 씹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씹고 난 뒤에 입이 좀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시에는 족장만 의자에 앉을 수 있었어서 이 사람이 족장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정적이네요. 네, 다음 거는요. 이 과일 모양을 한 포포로라는 건데요. 네.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남아있는 포포로라는 것 중엔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포로가 뭐죠? 네, 이 석회가루를 담았던 통을 포포로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다 포포로인데요. 네. 족장만 사용했었던 통이었고 이 앞서 봤던 과일 모양은 물론이고 새나 사람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의 포포로 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족장이 씹고 있었던 게 코카잎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 코카인 마약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원주민들이 이 코카잎과 그리고 석회가루 통 이걸 왜 들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당시 족장 지휘식 때 코카잎이 굉장히 꼭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콜롬비아 원주민들은 코카잎을 먹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 신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약에 취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코카잎에 석회가루를 만약에 섞게 되면 환각 상태가 더 오래 유지돼서 족장 즉위식 때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래서 포포로와 같은 석회가루 통도 함께 필요했던 겁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이 다양한 포포로와 함께 코카잎을 담은 통은 물론이고요. 코카잎을 이렇게 담아내는 어떤 그릇까지 다양한 도구들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유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엘도라도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황금 도시, 이상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황금 도시라는 별명이 붙게 됐을까요? 네, 이게 전설이 있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 너머에 있는 황금 도시라는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황금을 온몸에 바른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예. 이 전설은 16세기 남아메리카를 침략했던 이 스페인 사람들을 굉장히 광분시켰고요.
그들이 황금 도시 이 엘도라도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통 부족들이 파괴됐는데 실제로 한 호수의 바닥에 황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 네. 그 과타비타라는 호수의 물을 거의 다 빼서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확인했더니 얼마 안 나왔죠. 황금. 네, 오, 참 굉장하네요. 침략자들이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방금 애니메이션도 나왔지만 네. 이 황금도시 엘도라도 좀 전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존재했나요? 네, 이게 이제 이 전설이 반은 맞고 반은 아, 거짓인데요. 그래요? 네, 당시 이곳에 살았던 무이스카족이라는 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네. 무이스카족은요, 새 부족장이 즉위를 하게 되면 온몸에 우선 금가루를 바르고요. 네. 이 과타비타 호수라는 아까 말했던 그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제 뗏목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 뗏목에 네. 각종 황금 장신구들을 싣고 갔어요. 그래서 오. 호수 한가운데 도착하면 이 족장이 온몸을 다시 씻어서 이 황금을 다 씻어낸 다음에 황금 제물을 호수에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황금 도시를 실제로 발견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무이스카족이 황금을 실제로 뭐 씻어냈고 황금을 뭐 호수에 바쳤다. 이거는 이제 전설로만 남아 있었던 건데 1969년에 농부가 동굴에서 이 황금 뗏목 모형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온 거군요. 네, 사진이에요. 이 황금 뗏목 사진을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엘도라도의 전설이 진실이다라는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이 지금 뗏목은 황금 박물관, 그 콜롬비아 황금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외에 반출은 안 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황금 뗏목 모형과 함께 실려 있었던 황금 인형, 퉁호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인데요. 퉁호요. 네, 지금 보는 퉁호 인형들이에요. 네. 아까 앞서 좀 지나갔던 퉁호 같은 경우에는 적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피리를 부는 퉁호의 모습도 아, 함께 네.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다양한 퉁호 모양이 있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다양한 퉁호, 이 황금 인형들을 실제로 작은 크기를 되게 만들었는데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항아리에 담는 항아리를 뭐 동굴에 안치하거나 혹은 호수에 이제 받쳐서 빠뜨려서 이제 신에게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뭐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탐욕의 대상이었지만 황금이 이런 원주민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재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주민들에게는 그런 탐욕 그런 게 좀 거의 굉장히 좀 황금이 일반적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이 원주민들은 사실 황금을 어떤 뭐 재물, 가치, 자신의 재산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네. 신과 소통하는 도구이자 신에게 바치는 물건으로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시를 보고 나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황금의 시선이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황금이 귀한 물질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 엘도라도라는 황금 문명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 콜롬비아에 그러면 정말로 금이 많이 있었던 걸까요? 네, 뭐 우선 지형적으로 알아보니까 콜롬비아에는 뭐 석탄, 니켈, 뭐 에메랄드인 석영 이런 것도 많고요. 실제로 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정말 하나입니다. 많군요. 네, 이 안데스 산맥이 있는 이 콜롬비아는요, 과거에 아주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형인데요. 특히 이 마그마의 잔류액이 포함된 열수, 이 뜨거운 물 같은 거죠. 이제 이게 암석 틈을 채워 나가면서 만드는 이 뭐 광맥, 그러니까 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열수 광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열수 광상에서는 금이 광맥의 형태로 채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광석 속에서 금을 채취를 따로 하려면 이 돌을 깨고 가른 다음에 이 비중 차이를 통해서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렇죠. 이 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 만큼 이 콜롬비아는 철기나 청동기를 거치지 않고 석기 시대에서 바로 금 가공 시대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일찍이부터 금 가공 기술을 굉장히 잘 발달시켰기 때문에 이 뭐 아주 세밀한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얇은 금판을 만들어서 원하는 문양을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는 타출법이나 또 미리 틀을 만들어서 이제 금을 붓는 뭐 밀랍 주조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쉽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번에 알아온 것 중에 콜롬비아 원주민들의 과학적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고갈 도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갈 도금법이요. 네, 이 굉장히 특이한 금 가공 기술인데요. 네. 이 금 5%와 구리 95%를 섞어서 만든 이 특수 합금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네. 합금을 가열하면 구리 산화물이 표면에 모이게 되는데
이 네. 산성 용액으로 산화물만 제거해서 금 공예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예전에도 이 산성 용액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이 산성 용액이라는 게 원주민들은 당시에 이 약초에 소금을 넣고 빻아서 이 천연 산성 용액을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지금에야 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나 뭐 원자의 배열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렇죠. 이제 금을 주조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경험만으로 이런 각종 황금 유물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과연 그들이 정말 산성 용액이라는 걸 알고 썼을까 네. 싶은데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소개한 전시의 별점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전시 황금 문명 엘도라도 별점 4개입니다. 전설성 황금 문명을 직접 보는 것은 물론이고 화려하고 빛나는 고대 과학지식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별점 4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전설의 황금 도시 황금 문명 엘도라도 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통 우리가 황금 주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진짜 황금을 보면서 황금 같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